민주당이 절대 집권해서는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재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가 부채가 660조입니다. 돈 뿌리면 표 나온다는 거 모르는 바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60조를 몽그리고 건전 재정을 해왔었는데 딱 5년 동안에 417조, 1076조로 끌어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국고보조와 민간보조를 하는데 형은 할 수 없는 곳에다 돈을 뿌려댔습니다. 우리는요. 정권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거 앞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외교든 안보든 재정이든 경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서민들을 가장 못 살게 했던 것이 또 말하자면 이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 갑자기 왕창 올리니까 가게에서 7병 쓰던 사람이 5명으로 5명 쓰던 사람이 3사람으로 줄이다 보니까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고 불친절하니까 손님이 안 가고 그래서 가게를 망하게 했습니다. 주 52시간을 해놓으니까 돈을 벌어갖고 가야지 가족들을 미개 살리는데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투잡, 쓰리잡 이쪽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서민을 위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서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반미좌파, 한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제목의 칼럼을 미국 폭스뉴스가 4월 11일 게재했습니다. 칼럼은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미동맹 해체, 안보 기반 붕괴, 중국 북한의 영향력 확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으며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 간 괴리가 극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시팩 회장 그랜트 뉴섬은 다음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99% 이상이라며 한국 선관위는 오염된 조직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2023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실시한 모의 침투 결과 선관위 시스템에서 투표 조작과 선거인 명부 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에게 기술 공개를 강요해 중국에 지원하려 했는데 만약 삼성과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를 장악할 수 있다며 미국인들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피드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이 밝힌 세상을 집어삼키는 방법. 우리는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강한 나라는 선거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인구 구조를 갈아치운다. 그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든다. 대만은 국민들이 잠깐 깨어서 몸부림쳤지만 결국 시간 문제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례다. 한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자원 하나 없는 나라다. 외부 의존도 높고 위기 상황엔 스스로 견딜 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손을 넣었고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최소 70%는 우리 손바닥 아니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한국도 홍콩처럼 우리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먼저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틀어막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우리 사람들로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로 압도한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웃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신장 위구르에서도 1700만 명을 투입해서 끝냈다. 한국은 훨씬 쉽다. 스스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참 경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을 그만둘 때가 됐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6월 3일에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연산군 하나 맞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왜 연산군 얘기를 하냐. 연산군은 하고 싶은 걸 다 한 사람이에요. 민가도 수백 채씩 막 쓸어 넘겼죠. 자, 흥청망청이 왜 나왔습니까? 그 기생 불러들인 게 흥청이에요.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망청 붙여서 흥청망청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도 사헌부 사관원 같은 그런 견제기관이 있어요. 예. 그거 다 쫓아냈잖아요. 성균관에다 다 내몰고 거기다가 기생들하고 그 잔치상 들여가지고 나라를 거덜냈고 삼권 분립이 무너진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월 3일이 되면 전부 조준선 정렬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그날 오후에 다 법돼요. 노란봉투법 뭐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밀려서 안 한 거 그날 다 법이 됩니다. 하루 이틀 안에. 이거 삼권 분립이 필요 없다. 삼권 분립할 필요 없다는 박진영의 말이 이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민간인 신분으로 전부 재판받아야 돼요. 그 재판도 아주 수모스러운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세상도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나오는 거겠죠. 정말 이런 사태가 하루하루 일각일각 다가오고 있다. 아니 대법원장하고 대법원 판사들까지 전부 청문회 불러내서 망신 준다잖아요.
정청래가 법은 공부하지도 않은 운동권 출신의 정청래가 그냥 갖다 놓고 대법원장을 희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나온 얘기 있잖아요. 정청래 한 얘기. 우리가 대통령 2명을 탄생시킨 탄핵한 나라인데 대법원장쯤이야 그랬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우리는 그걸 다 봐야 됩니다. 대선 전부터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만약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훨씬 더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연산군 시대의 벌어진 일들, 여자 문제나 뭐 그런 거 빼고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가들은 그래요. 연산군이야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죽은 왕이다. 유일한 왕이다.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법관들도 결국은 굴복한 것이다. 그 굴복함에 참담함을 느낍니다.